네, 오늘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즉 HCC 환자를 대상으로 한 히말라야 임상시험의 아주 중요한 분석 결과를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면역 관련 부작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우리 종양내과 의사들이라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죠. 면역 관련 이상 반응, IMAE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이게 과연 치료를 방해하는 골칫거리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간세포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핵심 질문인 이상 반응, 그리고 실제 생존율 데이터 비교, 더 나아가서 부작용이 없어도 효과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이렇게 5가지 흐름으로 히말라야 연구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간세포암 치료의 새로운 시대. 어떻게 해서 이 STRID 요법이 새로운 표준 치료로 떠오르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히말라야 연구는 간세포암 치료의 판도를 그야말로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라이드 요법이 기존의 표준 치료였던 소라페닙보다 전체 생존기간, 즉 OS를 더 우월하게 개선했다는 걸 입증했거든요. 이걸로 새로운 1차 표준 치료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2가지 면역 관문 억제제를 같이 쓰는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대로 보여준 아주 기념비적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요. 이번 분석의 핵심 주제죠. 면역 관련 이상 반응, IMAE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역설적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확실히 하고 가죠. IME. 여기 정의된 것처럼 면역 치료제의 작용 기전 때문에 생기는 이상 반응을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약의 독성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 제대로 활성화됐다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논의할 핵심입니다. 이전부터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IMAE가 생기면 환자 예후가 더 좋더라 이런 증거들이 계속 쌓여왔거든요. 히말라야 연구는 바로 이 가설을 간세포암이라는 영역에서 아주 깊이 있게 검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데이터를 직접 한번 보시죠. 히말라야 임상시험에는 2가지 면역 치료군이 있었는데 여기서 IMA가 생존율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스트라이드 요법을 한번 보세요. 부작용, 즉 IMEA가 생긴 환자군에서 생존율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죠. 근데 오른쪽 더발로맙 단독요법에서는 그런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스트라이드 요법 데이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MA가 있었던 환자들의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23.2개월이었어요. 없었던 환자군은 14.1개월이었고요. 숫자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위험비, hazard ratio가 0.73인데 이건 통계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발로맙 단독요법군을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OS 중앙값이 각각 17.8개월, 16.5개월, 거의 차이가 없죠. 위험비가 1.14라는 건 사실상 IMA 발생이 생존율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아, 그럼 부작용이 있어야만 약이 듣는구나 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작용이 없으면 약효도 없는 건가? 라는 오해를 바로잡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 슬라이드의 메시지, 임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스트라이드 요법이 주는 장기적인 생존 혜택은 이마이애를 경험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이 환자는 치료 효과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27.7%. 이 숫자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테라이드 요법을 쓰면서 이메일을 전혀 겪지 않았던 환자들의 36개월, 즉 3년 전체 생존율입니다.
이 수치 자체만으로도 기존 치료법과 비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거든요. 결국 스테라이드 요법 자체가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중면역 요법인 스트라이드군에서 IMA 발생률이 35.8%로 단독 요법군의 16.5%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 부작용들의 대부분이 경증, 그러니까 로우 그레이드였고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환자분들 관리할 때 아주 유용할 겁니다. 치료 시작하고 첫 한 달 동안은 설사나 발진 같은 위장관계, 피부 부작용을 잘 봐야 하고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는 갑상선 기능 이상 같은 내분비계 문제를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 3개월이 지나면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부작용 발생률이 좀 더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더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STNG요법의 IME는 대부분 관리가 용이했어요. 실제로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아예 중단한 환자는 5.7%밖에 안 됐고요. 고용량 스테로이드가 필요했던 경우도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 요법의 내약성이 상당히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트라이드 요법에서만 IMEA가 생존율 개선과 연관이 있었다.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IMEA가 없더라도 스트라이드의 강력한 장기 생존 혜택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자분들께 이 부분을 꼭 설명해 드려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부작용은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환자분들께 이 치료법의 부작용 가능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정확하고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임상애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